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. 안녕하십니까.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.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드라마의 무대가 되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광안리 해수욕장은 모래질이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요.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관 좋은 카페 거리로도 유명한 곳이죠. 그래서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. 볼거리도 먹거리도 가득한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. 더 멋지게 변화한다고 합니다.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기자분 나와 계십니다. 김민정 기자 그리고 장동원 기자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광안리 해수욕장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. 바뀐 건 아니고요. 네. 이제 곧 바뀔 계획인데 호텔이 2군데가 더 들어설 계획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예. 광안리에서 출발해서 남해안을 둘러볼 수 있는 나르는 배가 지금 사업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. 예. 나르는 배. 예. 아니 그 호텔이 좀 부족했었나요? 사실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 아쿠아 팰리스 호텔하고 한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. 그 레지던스 호텔이 얼마 전에 한 군데가 더 생겼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작은 게스트하우스들은 여러 군데 조금씩 있기는 한데 큼직한 그런 숙박 시설은 잘 없었던 곳입니다. 해운대에는 특급 호텔들이 그렇죠.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? 있죠. 예. 근데 광안리에는 거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죠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호텔 건립 계획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럼 뭐 해운대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광안리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뭐 들어온 건가요? 어떻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사업성을 따지는 과정이니까요.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에서 좀 그 견뎌볼 수 있는 것들은 해운대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몰려있죠. 몰려 있는데 해운대가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. 근데 광안리는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짧고 또 광안리에서도 누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에 그 호텔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구체적으로 부지가 어디 쪽인가요? 지금 해상 호텔이 한 군데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그 육상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. 해상 호텔은 광안리가 있으면 이제 광안대교를 바라보고 왼편에 밀락동 회센터 있지 않습니까? 쪽병령이. 회센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서 거기에 해상 호텔이 하나가 들어올 계획이고요. 해상 호텔이라 하면은 배 위에다 이렇게 맞습니다. 만들어진 호텔 배가 호텔입니다. 배가 바다 호텔이다. 위에 크루즈 떠 있는. 뭐 해상 호텔이라고 예.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예. 광안리에 들어올 해상 호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쪽에 해상 호텔이 하나가 들어올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옛날 그 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? 미월드라고. 미월드 그 미월드가 폐업을 한 상태거든요. 네, 2013년도에 그 자리에 이제 6성급 호텔이 6성급. 들어올 계획입니다. 저는 뭐 5성급도 잘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6성급이라 하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부산에도 몇 군데 없을 것 같아요, 그죠? 부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서울에 한 군데 있고요. 포시즌 부산에 아예 호텔이라고 없는 곳이에요? 얼마 전에 호텔 6성급 호텔이 하나가 들어왔고 스위스에 본사를 둔 캠빈스키 캠핑스키. 호텔이라고 하던데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호텔망은 많이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월드에 그 호텔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실 되게 오래됐던 얘기였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추진된다고 하니 뭐 사실 뭐 주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뭐 거의 허허 벌판처럼 맞죠? 그렇죠. 폐허처럼 방치하는 것보다 뭐라도 뭐 들어오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예,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크루즈형 호텔은 사실 좀 잘 될까 하는 사실 조금 의문도 좀 들기는 그런 해상 호텔 같은 상황이에요.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한다고. 예. 2011년도에도 한번 같은 업체에서 그곳에 그렇죠. 해상 호텔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. 그때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그 국내 유치, 그 투자를 유치받아 가지고 만들려고 그때도 조금 떠들썩했다고 해야 될까요? 좀 표현이 거칠겠지만 그때도 이제 좀 화제를 모으기는 했었습니다. 근데 그 투자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포기를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수익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? 그렇겠죠. 아무래도 뭐 그게 사업이 정말로 실현이 될까라는 걱정들을 하셨겠죠.
그래서 그때는 한번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그 국내 투자 유치에서 그 외자 유치로 전환을 해서 외자로. 예, 최근에 보면은 대만, 중국, 홍콩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한번 무산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? 이 업체가 이곳에다가 이 바다 그곳에다가 호텔을 만들겠다라고 허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공유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. 그동안 5년이 지난 그동안. 근데 그 세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정말 될 수 있느냐, 세금도 못 내는데 그렇죠.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좀 의혹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투자 유치가 성공을 하면서 밀려있던 세금까지도 다 납부를 했고요. 그 외자 외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체납됐던 공유수면 사용료를 이번에 네. 뭐 다 냈다고 예, 얘기는 예. 하던데 예. 뭐 그와 더불어서 또 보니까 요즘 그 용호만에 그 유람선 관련도 최근에 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유람선도 그 일대를 이렇게 관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파에 조금 약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뭐 그럴 수도 것도 있겠죠. 작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. 드는데 지금 아까 우리 예. 초반에 이제 세 가지 사업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이 사업들이 다 서로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있어서. 예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광안리가 더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잘 될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그 규모가 일단 궁금하거든요. 해상 호텔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? 해상 호텔이 길이가 160m, 폭 50m. 그러니까 35,000톤급입니다. 사실 이렇게 길이 수치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 160m. 뭐 호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안에, 뭐 안에 레스토랑 등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. 객실이 한 90개 정도 네. 들어가는 객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호텔에 뭐 엔진이 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호텔은 아니고 그 바지선 있지 않습니까? 물에 떠 있는 동력은 없지만 물에 떠 있는 배 그렇게 그 다른 동력이 있는 배로 그 호텔을 끌어서 그 위에 그 위치에 놓으면 고정시키는 거죠. 거기에 이 호텔에는 다리가 있습니다. 배에 예. 다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물에서 뭐 살짝 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그다음에 뭐 그곳에 태풍이 분다거나 뭐 높은 파도가 일 때는 뭐 그런 것들이 고정을 시켜서 이제 뭐 호텔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. 뭐 그런 기술을 이번에는 도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요. 예. 야, 그러면 지금 해상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? 사업 계획이? 이번 올해 안에 예.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. 네. 설계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만 쪽에서 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요. 그래서 뭐 투자 유치는 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추진할 거는 뭐 또 국내 자본을 조금 더 유치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문을 여는 건 2019년도에 호텔을 문을 열겠다. 그게 목표입니다. 예. 참 외자 유치는 좋은데 요즘 뭐 어느 이렇게 투자 사업이라든지 중국이 안 빠질 곳이 없는 것 같아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. 결국에는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결국엔 또 외국 자본으로 이렇게 또 뭐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어요? 중국 사람들의 돈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라는 게 광안리만 보고 관광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맞습니다. 봐요. 지금 뭐 해운대에 워낙에 많은 호텔들과 최고급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해운대와 광안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광안리 해운대가 사실 단절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만약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광안리보다는 해운대로 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광안리를 거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이라든지 연계성 프로가 있으면 뭐 관광객들도 흔쾌히 오겠지만 지금 호텔만 하나 보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 뭐 더불어서 광안대교라든지 일대를 관광할 수 있는 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. 지금 뭐 호텔만 지금 덩그러니 두 개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광안리가 과연 관광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건가
조금 의구심은 들어가니까 좀 따져봐야, 물론 업체 들어오는 업체나 뭐 이런 사업자 분들이 그런 걸 먼저 따져보겠지만 일단은 시민으로서 그것만 들어와서 광안리 활성, 경제 활성화, 관광지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. 일단은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뭐 예. 관광 활성화가 예. 뭐 하나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문화도 갖춰져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미월드 자리에 6성급 호텔이 들어온다지 않습니까? 네. 그 미월드에 들어오는 호텔도 해운대 쪽에 백스코가 가깝고 네. 또 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센텀에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은 그렇죠. 이제 수변공원, 밀락동 쪽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위치를 좋은 곳으로 보고 거기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캠핑스키 호텔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. 결론은 왜 해운대에 안 들어가고 광안리 들어가는데 해운대는 이미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광안리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광안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해운대를 가기 위한 글쎄요. 가까운 거리. 호텔 측 이야기는 이제 광안리의 이점도 상당히 많다. 광안리의 뷰만 해도 그래. 해운대보다는 나으니까. 맞아요. 그리고 또 뭐 그곳에 있는 뭐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고 그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맞아. 해운대보다는 광안리에 많이 오니까.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6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그 지역은 미월드 쪽만 해도 그 고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없이 그 건물을 높일 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수변공원 쪽에는 지금 고도 제한이 묶여 있습니다. 거기에 어떤 시기에 고도 제한이 풀려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그 광안리가 어떻게 관광 활성화가 되느냐도 굉장히 관건이긴 한데 아직도 거기에는 고도 제한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. 고도 제한이라는 게 이미 해운대나 마린시티 쪽은 그렇죠. 이미 다 풀렸어요. 맞습니다. 용호만 매립지도 이미 다 풀려서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다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남아있는 고도 제한은 광안리 일대만 지금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해운대나 이런 지역은 상업시설이라고 보면 광안리 쪽은 그래도 준주거 지역으로서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뭐 이렇게 걸고는 있지만 형평성에서 따진다면 해안가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것도 언제까지 정부에서 이게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광이란 미명하에 사실은 시민단체들은 개발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원래 그대로 놔두는 게 관광이 더 좋을 텐데 이거를 뭐 무작위로 아니 이것저것 다 개발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는 좀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게 뭐 사실이죠. 예. 개발이나 미명 뭐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또 뭐 그런 고도 제한 뭐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하겠지만 어쨌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다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거기는 또 해상 호텔 외에 그러니까 6성급 호텔 이건 어떤 규모로 그럼 이해가 되게 되고 6성급 호텔은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이게 그 3개 동이 들어오는데 호텔이 2개 동이고 예. 1개 동이 레지던스 호텔로 들어오게 되는데 레지던스는 이제 뭐 그 주방 기구가 다 갖춰져 있는 뭐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호텔보다는 약간 좀 편하게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인데 뭐 한 최고급 시설로 한 326개실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유럽 쪽에 여러 그 호텔을 운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쪽으로 사업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게 이제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과 일본에만 호텔이 없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.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 6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거는 부산에서는 처음이고 한국에서는 2번째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그 서비스가 굉장히 특이합니다. 여기는 레이디 인 레드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빨간 옷을 입은 직원이 그 고객을 전담을 해서 맡아주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은 있는 호텔. 호텔을 사실 일반인들이 호텔 가서 사실
있거나 뭐 이런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일부러 뭐 놀러 가지는 않을 텐데 물론 호텔도 좋아요, 맞죠? 좋은 게 들어오면은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. 일대가 거의 뭐 그런 시설들 위주로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을 개발하겠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미월드 사실 그 놀이기구 들어서고 그만할 때 그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미월드가 문을 닫을 때 분명히 저기는 부산시에서 아파트나 뭐 돈 되는 부지로 분명히 활용을 할 거라 하고는 시민들은 그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관광을 미명하에 그 좋은 산 부지를 다 갖고 놀이공원 시설 짓고는 이제는 그 관광 호텔인데 잘 돼야죠. 사업이 잘 돼서. 예.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된 건가요? 그럼 완전히 하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? 지금 여기 호텔은 육성급 호텔 캠핑스키 호텔은 이미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. 아, 착공 신고를 그래요? 9월 말에 했고요. 언제쯤 완공하는 걸로요? 이거는 지금 그 미월드 부지에 가면 앞부분에 그 캠핑스키 호텔이 이제 들어선다라고 현수막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. 그게 붙어 있으면서 이제 그 공사는 이제 10월 달에는 뭐 철거에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. 아, 철거를. 예, 철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한 10년 동안 되게 끌었던 사업입니다. 어떤 호텔을 유치를 하느냐, 세계적인 호텔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이 캠핑스키가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. 한 2020년도에는 뭐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. 해상 호텔도. 해상 호텔이 2019년이고. 19년이고.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깝죠, 그럼 해상 호텔이랑 그 육성급 호텔이랑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위그선 얘기 좀 해보죠. 그 아까 뭐 하늘을 나르는 배, 네. 예, 그랬는데. 위그선이라는 게 이제 윙 인 그라운드, 날개가 있는, 날개의 윙, 그라운드의 땅, 뭐 그런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어쨌든 뒤에 선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? 네. 기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선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물에서 속력을 내서 쭉 달리다 보면은 그 바다에 있는 그 공기 압력으로 인해서 기체가 살짝 떠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탈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한 5m 정도를 바다 위를 나르는 그 비행기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알려져 바다 위를 나르고 바다도 물론 이렇게 항해를 하겠죠. 그러니까 위그선 제가 알기로는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그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선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맞습니다. 그 사람이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5인승에서 8인승 정도로 개발이 돼서 한 두 척 정도가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용화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상용화가 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정확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그선이 상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전 세계에선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업체 쪽에서는. 그러니까 뭐 그 회사 그 자격증을 주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게 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그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보통 선박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운항을 했던 기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굳이 그거를 딸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종사를 좀 뭐 이렇게 섭외나 아니면 하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뭐 얘기들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일단은 이게 그 2019년도에 이것도 같은 비슷한 시기입니다. 2019년도에 이제 그쯤에 이제 이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 이게 일단은 남해안 쪽을 둘러보는 코스로 관광용이네요,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.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출발을 해서 광안대교 밑으로 해서 쭉 가다가 살짝 떠서 이제 지금은 거제도 쪽에 있는 장사도 뭐 그쪽까지 이제 날아가는 그런 계획이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코스는 점차 늘려 나가서 나중에는 뭐 일본까지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뭐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 가장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그거죠. 부산에는 아까 우리가 많이 거론됐던
호텔이라든지 쇼핑이 굉장히 발전을 해 있는데 그런 자연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. 이 위그선을 띄워서 경남 남해안 쪽에 있는 뭐 한려해상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관광을 연계를 시키겠다. 그 부산의 그 관광 벨트를 남해안까지 확대를 시키는 목적으로 위그선을 띄우겠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뭐 한 30분 만에 장사도까지는 가더라고요. 뭐 시속 200km로 달린다고 하니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뭐 육상 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네네. 바다를 위를 뜨는 비행기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뭐 앞으로는 뭐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뭐 대마도나 가까운 일본 정도는 또 이렇게 빠른 비행기 선박으로 해서 하늘을 나는 선박으로 해서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. 네, 그래서 뭐 2020년도까지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. 이거는. 그래서 이제 점차 아까 두 척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2020년도까지는 한 16척까지 그리고 또 탈 수 있는 인원도 또 좀 더 늘려가지고 뭐 그렇게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처음에 얼만큼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. 여기 업체도 보면 정부에서 뭐 투자 유치를 한 1,000억 원 정도 해서 이 업체가 개발을 성공했던 업체인 걸로 이제 뭐 그 기술상을 받았던 업체고요. 네, 국내 업체입니다. 네. 뭐 일단 그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에 이런 다양한 뭐 레저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비즈니스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뭐 들어선다는 것 자체는 정말 반길 일인데 또 뭐 처음 이렇게 시도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좀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요.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시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것도 같으니까 좀 계속적인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변화들이 언제나 물이 맑은 깨끗한 호수가 그렇듯 끊임없이 비워내고 끊임없이 채워가는 좋은 변화이길 기대해봅니다.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소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